청소년 웰다잉 교육 및 삶과 죽음. 시 수필 공모전은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 향상과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사업입니다.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죽음으로 인한 생각 등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귀중한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 건강한 사회를 꿈꾸며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웰다잉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멀리서 왔어요. 강원도 춘천에서 고등학생들한테 그 생명 존중, 웰다잉, 자살 예방하는 교육은 많은 기회가 아닌데 여러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동영상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영상을 보여주겠어요. 그 영상은 뭐냐 하면 대학에서 제가 웰다잉 자살 예방 교육을 하는데 대학생 가운데 고위험군이 10%에서 15% 됩니다. 고등학교도 아마 그 정도로 될 거로 예상을 해요. 근데 저 학생이 누구냐 하면은 자살 시도를 2번 했고 또 주위에 자살한 사람이 3명 있었고 그런 학생이 내 수업을 듣고서 그런 어떤 상처를 털어내고 이제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자발적으로 해서 자기 얼굴은 안 나오지만 영상 자료를 찍었어요. 먼저 보고서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그걸 먼저 한 5분 정도 보여주겠습니다. 작년에 자살 시도를 2번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자살 시도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휴학했던 거에도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7년을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자살 시도를 2번 하게 됐습니다. 또 보면 주위에서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한 3명 있었죠, 그죠? 한 명은 고등학교 때 학생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줘봐요. 제가 고3 때였는데 처음엔 그 친구가 자살한 걸 모르고 등교를 했는데 이제 아침에 자습을 하고 있는데 1학년 친구가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이제 후배가 얘기를 해줬는데 1학년 어느 반에서 그러니까 왕따가 이제 유행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주동하던 친구가 자기가 왕따가 되면서 이제 그걸 못 견디고 이제 걔네 반 카페 같은데 자꾸 너네 나한테 이러면 죽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죽고 싶으면 어디 한번 죽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런 자살 사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힘들고 이래서 자살을 선택한 거겠지만 처음에는 사실 오죽 힘들고 그러면 그런 시도를 했을까라고 약간은 이해도 하고 하는 그런 면이 많았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는 그게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도 깨달았고 그리고 사실 그때만 지나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 당시에 너무 그걸 크게 봐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서 작년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썼는데 어떤 게 바뀌었나요?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자살했던 사람도 이렇게 보면서 충분히 너무 힘들면 그럴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살이라는 게 좀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수업을 들으면서 그게 절대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고 정말 용기라는 것은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냥 그땐 그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용기고 또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동영상 잘 봤죠? 내가 질문할게요. 장량은 자살 시도를 2번 했다고 그랬죠? 주위에 자살한 사람이 3명 있어요. 근데 왜 더 이상 자살 충동, 자살 시도를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일 먼저 들었는데. 이제 교육을 바꿔서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 오진탁 선생님의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질문 할게요. 여러분, 자살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자살은 남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살은 보통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잘 읽을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 그 근거는 뭐냐?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한 97년인가 그때 가입을 했는데 20년 이상 자살률 1위를 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자살이 우리 사회를 읽는 키워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자살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자살해서는 안 되는지,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제목이 이렇죠. 죽음을 알면 자살하지 않는다. 저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살하는 이유는 죽음을 몰라서다. 그렇죠. 여러분 죽음 알아요? 아니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죽음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고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고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조사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은 다 끝난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이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자, 우리나라 사회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G7 수준이 됐습니다. 내년도쯤이면 G7에 가입을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호주가 들어가서 G9으로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경제력은 G7 수준이 됐습니다. 미국 USN 월드 리포트라는 세계적인 언론에서 한국 국력을 6위로 평가해서 프랑스와 일본보다 높이 평가됐어요. 미국의 언론에서, 권위 있는 언론에서 조사했으니까 객관적으로 조사한 거죠. 도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고, 러시아 3위, 독일 4위, 영국 5위, 한국 6위, 7위 프랑스, 8위 일본. 그런데 경제력으로는 그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됐지만 부끄러운 기록이 있다. 부끄러운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률.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자살률은 왜 그렇게 높은 건지, 또 하나는 출생률은 왜 세계 최저인지, 이런 질문을 외국인들한테 많이 받아요. 우리 사회는 정신적으로 폐허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G7 수준으로 뭐 경제 강국의 수준에 있지만 정신적인 영역은 문제가 많다. 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질문했어요. 선진국 17개국의 19,000명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가족을 14개국은 선택을 했지만 한국은 가족을 선택하지 않고 경제적 능력을 선택을 했어요. 경제적 능력. 세계 14개국, 선진국 14개국 가운데 경제적 능력을 1위로 선택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는 돈이면 다 되는 사회다. 돈이 최고다. 다른 가치관이 없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좀 폐허한다. 폐허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마저도 돈으로 평가한다. 또 이걸 보면은 중산층 기준이 오직 경제력입니다. 우리 사회는. 뭐 여기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다 돈이 경제력이죠. 경제력으로만 중산층을 평가해요. 근데 다른 나라는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나라는 이렇게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조사를 해봤지만 경제력하고 무관해요. 중산층의 기준이. 거꾸로 말하면 우리 사회는 경제적 기준에 너무 쏠려 있다. 또 직업 선택의 기준을 보더라도 한국은 소득, 그런 스웨덴 같은 나라는 76%가 보람과 삶의 보람, 삶의 의미, 동료를 보고 선택한다. 선진국 중에서 한국인만큼 돈을 중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로 60년 동안 고도성장, 경제성장에만 초점 맞췄고 그 후유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돈이 주인인 사회는 행복 만족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돈만 많으면 되는 거잖아요. 행복이 뭐가 중요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만큼 치명적인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정신적 가치. 정신적 가치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황폐한 사회라고 우리 사회 원로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지만 도구적 가치를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행복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뭐냐? 돈만 쫓아다니니까. 행복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디 디너 교수예요. 한국 사회 경제 의존도는 심하다.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 가장 가난한 짐바브웨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조사 결과가. 지나친 경제 중심의 가치관은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심리적 안정, 행복, 가치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경제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 경제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의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이제 좀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면은 깝깝해서 못 살아요. 빨리빨리 안 돌아가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빨리 가는 데만 너무 몰두하지 어디로 가는지는 잘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돈만 많이 버는데 생각하지 돈을 벌어서 뭐 할 것인지, 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쫓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바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만 개인이나 사회나 노력을 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었다, 그 대신. 삶의 의미, 가치관, 삶의 질, 행복 만족도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돈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나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은 이거는 과학기술이 아니라고 그래요. 문화라고 그래요.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그걸 과학이나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리더를 하는 사람들은 문화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사고방식을 중요시해요. 과학기술보다도. 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뭐냐? 인간의 사회방식이고 가치관이고 문화라는 거예요. 결국 실리콘밸리의 그런 리더십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회적 흐름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못 쫓아간다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의 얘기예요. 가치는 기술, 지식, 과학보다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가치보다 지식, 가치보다 과학, 기술을 중시하잖아요. 그죠? 가치관 형성, 경제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서의 가치관의 형성,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서의 행사관의 형성,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누군지 다 알죠? 스티브 잡스는 몇 살 때부터 죽음을 생각했을까요? 몇 살 때 죽음을 만났을까? 17살 때부터 죽음을 생각을 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왔죠, 우리 사회를.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17살 때부터 죽음을 만났고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내가 오늘도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 왜 죽음을 공부해야 돼? 그럼 고등학생이잖아. 난 대학생 대상으로 죽음을 가르쳤어요. 왜 고등학생 때 죽음을 공부해야 돼요? 죽음을 항상 우리 곁에. 예. 죽음은 일찍 생각할수록 좋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고등학교 때부터 17살 때부터 했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면 빠른 나이는 아니에요.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고나 병에 의해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4가지로 평등해요. 첫째, 사람의 평등. 누구나 죽을 수 있다. 둘째, 장소의 평등. 어디서 언제 죽을 수 있다. 셋째, 시간의 평등. 어디서 언제 죽을 수 있다. 넷째, 그러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이 4가지로 평등하지만 실제로 죽음에 임했을 때의 모습은 천양지차죠. 대부분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죽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오면 잘 준비해왔던 방식 그대로 편안하고 여유있게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일찍부터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돈만이 중요하면 그 사회는 문제가 돼요. 그 개인은 문제가 돼요.
돈이면 다 되는 거니까. 돈보다 중요한 건 가치다, 의미다, 정신이다. 이런 것을 잃어버릴 때 그 사회는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새 결혼과 출산이 예전에는 가치였지만 저출산도 경제 중식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다. 그렇죠? 결혼하면 돈이 많이 들고 애를 낳으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다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돈 이전에 결혼은 사랑이고 돈 이전에 자녀는 행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고 경제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가치가 서야지만 나라가 쓰는데 우리나라에는 경제는 발달했지만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계 프랑스인 인선영 씨는 보험회사 최고 경영자지만 세 아이 엄마고 자녀가 행복이라는 가치에 프랑스는 공감하고 있고 선진국 가운데 출산율이 제일 높아요. 돈이 아니고 자녀가 행복의 근원이라는 가치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회에서 인정되는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와 육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준다. 프랑스 사회는. 그래서 자녀, 성적, 취업으로 비교하지 않는다. 우리 계속 비교하잖아요. 그죠? 학교 성적으로 비교하고 어느 대학 가느냐가 사람의 젊은이의 미래의 대부분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출신 대학에 의해서 평가한다. 고등학교 때 성적에 의해서 평가한다. 또 취업에 어느 회사 다니냐에서 평가한다. 그죠? 비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는 한국 사회는 행복하기 어렵다는 거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또 돈에 의해서 행복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더 확산했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14,000여 명 돼요. 그럼 자살 시도자는 얼마 돼? 3만 명, 10만 명, 4만 명. 야,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A라는 학생이 시도했어. 그래서 자살해서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면 나 자살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떠들고 다니까 안 떠들고 다니까요? 떠들고 다녀요. 떠들고 다녀? 안 떠들고.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자살했는지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절친도 몰라요. 그러니까 추정을 해야 돼. 1년에 13,000여 명이 자살했다고 한다면 자살 시도자는 100을 곱합니다. 추정으로. 130만 명. 대학생 가운데 고위험군이 약 10%에서 15%예요. 고위험군은 언제든지 자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자살자가 13,000명은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살 시도자 130만 명 많은 거죠. 고위험군 10% 국민의 10%를 잡아요. 5천만 가운데 500만 명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살률이 문제가 아니라 자살 예비군, 자살 시도자, 우울증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약 10%에서 15%로 본다면 그 숫자가 많은 겁니다. 이 자료를 보세요. 이 자료가 또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인이라는 사이트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잘.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포털 사이트예요. 대학생들은 많이 알아요. 이 사이트에서 2011년에 2030 세대 1,800여 명을 조사했는데 22.5%가 자살 시도했어요. 놀랍죠? 22.5%. 굉장히 솔직하게 학생들이 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가 극심한 수준이 보면은 심각한 수준이 50.3%, 매우 극심한 수준이 12.9%니까 합하면 63%가 넘잖아요. 반이 넘는 거예요, 극심한 게. 이 자료가 조금 이제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3, 4학년 때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 준비할 때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좀 더 힘들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거는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자료가 2011년 조사 자료예요. 10여 년 전 자료예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각해졌죠. 그죠? 그래서 최근 올해 조사한 자료 2024년 6월에 심리학회하고 중앙일보에서 조사했는데 2주간 살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는가? 항상 자주 그렇다가 8.7%, 때때로가 11.7%, 드물게 그렇다가 22%, 합하면 42.6%.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게 40%가 넘어요. 그래서 자살률 증가보다 훨씬 우려되는 점은 뭐냐 하면은 자살 충동자가 많다. 또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살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대다수죠. 그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살해도 된다. 대다수. 또 죽으면 다 끝나니까 자살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대부분 저렇게 생각합니다. 자, 자살이 해결책이 된다. 자기 판단에 따라 자살할 수 있다. 죽으면 고통도 끝난다. 그러니까 자살자는 이제 주로 이제 자살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 고민. 그렇죠? 개인적 고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구체적으로 들어볼 필요 없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둘째, 사회적 문제. 사회적 문제도 다양하죠. 그죠? 경제 중심의 가치관, 또 학력 중심의 사회, 이런 것들, 또 경제 불행의 장기화, 취직과 실업 문제 등등 다양해요. 근데 개인 고민과 사회 문제만으로 자살하지 않아요. 또 다른 원인이 뭘까? 자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자살자가 바라는 것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자살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고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대감이 보통 자살자들의 생각이고 기대감이고 일반 사람들은 저런 의견에 동의하는데 저런 판단이 과연 합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겠죠. 자살자 유서를 분석을 해봤더니 되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살기 힘들다. 뭐 개인적 문제든 사회적 문제든 뭐 그런 걸로. 두 번째는 죽음과 자살에 대한 오해. 죽으면 다 끝난다. 자살로 세상과 결별한다. 자살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오해가 일반화된 거다. 우리 사회 죽으면 심폐사와 뇌사다. 그렇죠? 심폐사가 무슨 뜻인지 알죠? 심폐사는 심장이 멈추고 폐는 호흡이 멈추고 뇌사는 뇌가 멈추는 거예요. 심폐사와 뇌사가 전제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써 있죠. 죽으면 다 끝난다.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다. 그렇죠? 저게 이제 병원에서 의학에서 통용되는 죽음 이해가 심폐사와 뇌사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동의할 수 있는가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라는데 동의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한 적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받은 일 있어요? 의사들이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그 장례 지도사는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통령의 염쟁이라고 유재철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유재철. 못 들어봤죠? 그 사람은 영혼의 존재를 느껴요. 근데 왜 대부분의 장례 지도사는 못 느끼는데 그 사람만 느낄까? 그 사람한테만 영혼이 있는 걸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말이 옳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한테는 영혼이 있는데 대부분의 장례 지도사는 못 느끼지만 그 사람은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한 1%에서 3%밖에 안 돼요. 영혼의 존재를 느끼는 사람은. 이 큐블러 로스라는 사람인데 의사고 서양에서 생사학을 창시한 큐블러 로스는 의사로서 죽어가는 사람 수십 년 동안 돌보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사실의 문제라고 그래요. 놀랍죠, 그죠? 상식과 사실이다. 근데 죽음을 평생 연구한 사람들은 이런 식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요. 티베트 달라이라마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존경받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죠. 죽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정말 끝이 아니라 낡았을 때 갈아입는 옷과 같은 거다. 죽으면 육신의 옷을 벗고 다른 세상으로 떠나 새 옷을 입는다. 이렇게 이거를 티베트 사람들은 전체가 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냐 아니냐는 얘기는 많은 고민과 논란이 필요하고 단 인간의 육체만의 존재고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자는 것이 나의 제안이에요. 제가 티베트로 다큐를 찍으러 갔어요.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많이 해가지고 자살 예방 다큐를 찍으러 티베트를 가서 이 20대 여성을 만났더니 저렇게 얘기를 해요. 티베트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 죽음이 끝이 아니므로 자살한다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인 전체가 저걸 공유하고 있는 상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상식과 사실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죽음은 끝이고 육체만의 존재라는 것을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티베트하고 저렇게 다를까?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부모가 죽으면 일주일 동안 집에 모셨다가 일주일 장례 끝난 다음에 부모의 시신을 들고 조장터로 가요. 조장터로 가면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고 독수리한테 먹이로 줘요. 부모의 시신을. 그 왜 티베트 사람들은 왜 부모의 시신을 독수리한테 주느냐? 죽으면 며칠 있다가 시신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상식으로. 놀랍죠? 근데 티베트 사람만 그럴까? 티베트 사람만 죽으면 시신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될까? 한국 사람들은 영혼이 없고 죽으면 다 끝날까? 왜 유대철이라는 대통령의 염장이 있는 그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매 순간마다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특히 죽음에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을, 죽음은 끝이고 인간 육체의 존재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자, 법정 스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10여 년 지났는데, 영혼이 육체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육체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초점 맞추고 있고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뇌의 부산물로 생각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비장 장작 위에 올라가서 육신을 태우는 것, 생명의 기능이 없어진 육신은 곧바로 없애주는 게 고맙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기 전에 얘기하고 죽었어요. 또 이 사람 의사예요. 체면치료 전문가고 의사인데 모르는 딸이 요청을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임종할 상황이 됐는데 임종하지 않고 남아있는 가족 때문에 저런다고. 김효 박사의 그 체면치료나 영혼의 체면치료나 이런 책에 대해서 굉장히 아버지가 좋아했고 애독자였대요. 그래서 딸이 의사한테 전화한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면 죽음 이후에 소멸되지 않는 영혼이 진정한 자신의 존재임을 기억하라. 내 말에 공감하면 눈을 떴다가 감아봐라. 그러니까 환자는 눈을 떴다 감았고 3일 뒤에 편안하게 임종했다는 이야기. 놀랍죠? 그죠? 죽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자살 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 위에서 존재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가르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누가 가르쳐요? 쉽지 않아요. 대학에도 없어요. 먼 미래 몇십 년 뒤에나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킬 생각이 없어요. 죽음이 끝이 끝인지 끝이 아닌지를 여러분들한테 고민하라는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화두를. 사살자가 양산되는 이유는 죽음은 끝이고 그러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죽음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죽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자살이 고통의 도피구나 고통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안 합니다. 그 학생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나 사회 문제를 대통령도 부모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단 자살한다고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면 스스로 자살을 포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문양 경우에 이 학생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적 때문에 자살 시도했고 또 자살 시도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말 안 해요. 부모한테도 말 안 해. 근데 법학과 학생이라서 고시에 떨어지고 나를 만나서 2008년쯤인가 수업을 듣고 바뀌었죠. 바뀌고 다 털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한테도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고 다 치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또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러 온다면 내가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할 테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살 문제가 만연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왜 자살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죽음 이후에 무언가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자살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기회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친구들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친구들끼리 토론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죽음을 알면 자살을 택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인상 깊었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우리 사회가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관한 사회적 논의라든지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주신 게 저도 굉장히 공감할 수 있었고요. 사실은 삶이 힘들기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거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학교 폭력이라든가 최근에 이렇게 삶이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도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오늘 선생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던 분들이 이런 수업을 듣고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신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주셨고, 그런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좀 더 공감을 깊이 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살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우리 사회가 자살률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쉽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경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죽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나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웰다잉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잘 살고 싶어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최소한 동등하게 웰다잉, 잘 죽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죽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죽음도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도 모르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아무렇게나 죽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한 95%, 99%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닌 거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우리 사회의 삶의 질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태까지 우리 사회는 빼뜨리고 있는 거죠. 삶만 잘 살고 죽음은 도외시하고, 그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삶도 행복하게 살고 죽음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과학중심 사회고, 과학적으로 죽음이 끝이 아닌 증거가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고, 또 종교적인 얘기를 해도 탈종교, 종교에 관심 없는 애가 80% 넘는다고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주입하거나 논증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 불가능해요. 그거는. 대신 학생이 죽음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느냐, 죽음을 체험했느냐,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살다가 힘들면 자살로 뛰어드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죽음은 잘 모른다. 죽음은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살하면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열어놓기라는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자살하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교육 한번 받는다고 바뀌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이 잘하는 것처럼 끝난다고 단정 짓는 것에서 잠깐 판단을 중지하고, 대신 죽음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하고 그런 노력을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거죠. 예, 우리 사회는 여태까지 지난 60년대부터 한 60여 년간 경제 성장, 과학 발전에 올인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는데, 죽음이나 웰다잉이나 이런 문제 방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쨌든 가치관의 문제나 어떤 정신의 세계라든가 철학의 정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생사관의 정립 같은 거, 이런 문제에 좀 더 우리 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도 있는 거거든요. 행복한 삶과 행복한 죽음을 같이 생각을 해야지, 행복한 죽음은 지워버리고 행복한 삶만 생각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해도 행복의 만족도는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행복을 삶과 죽음에서 함께 생각하자.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할 수 있고, 개인이든 사회든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웰다잉 연구소의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삶의 가치를 알아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